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억만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는 않는데요. 바로 빌리어네어를 말합니다. 금액으로 기준을 보면요.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들을 말하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조 4천억 원 정도를 가진 부자들이 되겠네요. 그런데요, 원래도 억만장자들이 딱히 인기가 많았던 적은 없었지만 오늘날 그들에 대한 분노가 꽤 심상치 않습니다. 몇 개 떠오르는 카피들만 생각해 보아도 부를 독점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정치까지 좌우한다. 이런 비판들이 훨씬 귀에 익숙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자주 억만장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The Man They Love to Hate 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이 붙은 이 차트는 미국 의회에서 억만장자가 언급된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막대가 높을수록 정치인들이 억만장자를 더 많이 언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프의 흐름을 보면요. 1990년대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2012년 무렵, 2018년, 그리고 2022년에 한 차례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거의 900회에 가까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증합니다. 이는 이전 어느 시기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 앤드루 홀에 따르면 민주당의 후원금 모집 이메일에서 억만장자를 언급할 확률은 2024년보다 3배 높으며 거의 항상 부정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동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활 수준을 타격한 후 사람들이 탓할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정치인들은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억만장자들이 너무 많은 부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억만장자가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된 거죠. 억만장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서 주택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과도한 가격을 부과한 뒤 그 이익에 대해 낮은 세금을 낸다고 대중이 믿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억만장자에 대한 정치인들의 비난은 필승 전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부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기사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억만장자는 과연 예전의 억만장자와 같은 사람들일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사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오늘날의 억만장자는 과거보다 훨씬 자격 있는 부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부자란 어떤 부자일까요? 점점 더 많은 억만장자들이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천 명을 고용함으로써 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자격 있는 부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 제목 보여드릴게요. The Rise of the Deserving Rich. 자격 있는 부자들의 부상. 부지에서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Today's billionaires are more likely than yesterday's to have made their own money.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은 과거보다 스스로 돈을 번 자수성가형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야기에 앞서 심슨 가족의 몽고메리 번스를 보시죠. 번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아낍니다. 번스의 이미지처럼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억만장자들이 분명히 존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존 디 록펠러입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의 창업자이자 역사상 최초의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시장 독점, 불공정 거래, 그리고 노동자 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유 자산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독점, 정경유착, 상속 또는 정치적 특혜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앞서 말했듯이 오랫동안 억만장자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만장자는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정치인들 또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기사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지난 25년 동안 약 7천 명의 억만장자를 분석해 보았더니 상황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차트 제목부터 흥미진진합니다. Less murky, more messy.
무슨 뜻일까요? 우선 차트를 먼저 뜯어보죠. 세로축은 전체 억만장자 자산 가운데 경쟁적인 활동, competitive activities로 벌어들인 부의 비중입니다. 기사에서는 경쟁적인 활동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업, 음식, 금융, 스포츠, IT, 엔터테인먼트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해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 경쟁 속에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비경쟁적인 부일까요? 기사에서는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이나 상속 또는 정부 특혜에 크게 의존하는 부를 이야기합니다. 도박, 건설, 방산, 원자재와 같이 정치적 접근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산업 말이죠. 자, 그럼 그래프의 흐름을 보죠. 2001년에는 약 44%가 경쟁적인 활동에서 벌어들인 부였습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는 40%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에는 약 55%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즉 처음으로 세계 억만장자의 부의 절반 이상이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비경쟁적 분야에서 파생된 총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이제 다시 차트의 제목을 볼까요? Less murky, more messy. 메시처럼 실력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억만장자의 부가 과거보다 권력이나 특혜가 아니라 실력과 경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송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축구선수 호날두는 뛰어난 실력으로 엄청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판다익스프레스의 공동 창업자 패기청은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외식 체인을 키워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유니클로를 만든 야나이 다다시 역시 전 세계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을 만들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사는 유니클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티셔츠를 만든 사람까지 비난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상속 부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에는 억만장자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상속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턴 가문이나 카길 가문처럼 거대한 상속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세습된 부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정치적 인식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억만장자를 불평등과 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은 과거보다 상속이나 정경 유착보다 혁신, 창업, 시장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기사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10년 이상 지속된 세계 주식시장의 대호황 덕분입니다. 연평균 13%가 넘는 높은 수익률이 이어지면서 저금리 시절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위험자산으로 몰렸고 금리가 오른 뒤에도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계속되면서 주식으로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자의 자산은 대부분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부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이 흐름을 타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젠슨 왕과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테크 기업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는 금융, 식품,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LVMH를 글로벌 명품 거인으로 키운 베르나도 아르노의 자산은 약 10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불과 15년 전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을 창립한 로빈정의 자산은 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러시아 최초의 자수성가형 여성 억만장자인 티티아나 킴은 2004년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와일드베리를 창립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언뜻 보면 이는 수수께끼처럼 보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예전보다 낮아졌으니까요. 단적으로 부동산만 떠올려봐도 알쏭달쏭합니다. 부동산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18년 이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고금리, 중국의 부동산 폭락,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사무실 공간 수요 급감이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개발사인 다른 완다그룹의 창업자 왕젠린의 자산은 2017년 310억 달러에서 현재 44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억만장자의 수가 늘어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중국 억만장자의 수가 약 20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쿤 툴링스와 라이덴 대학교의 사이먼 투생의 논문이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탄생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빠른 성장조차 대부분의 자산을 10억 달러 선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더 부유해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10억 달러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후기 성장률이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 억만장자들을 문턱 너머로 밀어넣기에는 충분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결제, 메신저, 전자상거래, 배달, 스트리밍, 쇼폰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바이트댄스, 스포티파이, 스트라이프는 물론 배달 및 차량 호출앱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토록 극도로 빠르게 극도로 부자가 되기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억만장자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부유세 논쟁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사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억만장자가 민주주의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수성가한 훌륭한 사업가이자 부자이지만 그는 미국과 해외 모두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죠. 사실 민주주의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을 때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부는 민주주의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세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해결책은 세제를 바꾸는 것보다 기부금에 대한 규칙을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억만장자의 상당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가가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창업 의욕이 줄어든다면 경제 전체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사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모든 억만장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경 유착으로 얻은 사람, 상속으로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성공한 사람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억만장자는 과거보다 훨씬 자수성가형이 많아졌고 그 변화는 부유세를 비롯한 기존의 논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막대한 부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 부를 어디까지 개인의 정당한 성과로 인정해야 할까요?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사회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부를 갖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의 크기를 문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부가 만들어진 방식과 그 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문제 삼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앞으로 부유세와 경제적 불평등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른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